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찌뿌드드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도 이제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게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조금씩 부서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근육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근육 손실이 우리의 활력과 독립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 손실을 막고 다시 힘을 불어넣는 데에 정말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고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근육 손실을 막고 힘을 되찾는데 필수적인 그 한 가지 음식과 함께 여러분의 에너지를 샘솟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지켜줄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소중한 근육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그 한 가지 음식,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근육 키울 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고기나 콩 같은 몇 가지 음식만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이 단백질이 정말 금쪽 같은 보약입니다. 젊을 때는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알아서 잘 만들어내고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 능력이 점차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예전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벽돌의 양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벽돌 공급이 부족하면 근육은 저절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겪는 근감소증, 즉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낙상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지어 치매와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단백질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든든하게 계란 2개나 두유 1컵에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두부 한 모도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살코기 위주의 고기 반찬을 꼭 포함하고, 저녁에는 찌개나 국에 두부나 콩을 넉넉히 넣거나 닭가슴살을 이용한 요리를 해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에 고기를 조금 더 넣거나 두부를 듬뿍 넣는 것만으로도 좋은 단백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나 먹던 갈비찜이나 불고기도 좋지만 평소에는 지방이 적은 부위나 생선, 콩류를 더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유 1컵,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을 섞어 먹거나 삶은 계란 하나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고기, 생선, 콩류, 유제품,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번갈아 가면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골고루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해두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무리를 줄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이라면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먹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혹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 세포를 만들고 항체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특히 환절기나 기력이 약해질 때,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이라면 단백질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방어력이 튼튼해져서 잔병 치레를 줄이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영양소이니 오늘부터라도 몇 끼 식탁에 단백질 반찬을 꼭 올려주세요.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우리의 몸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또 다른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단백질만으로는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맛있는 밥을 먹어도 물이 없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신경 써야 할 습관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번거로워서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약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역시 상당 부분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쉽게 피로해지며 근육 경련이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거나 근육으로 합성되지 못할 수 있어요.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 즉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는 개인의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전후, 운동 전후, 그리고 목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을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차를 마시거나 물에 레몬 조각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 향을 더해보세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 있으니 순수한 물 섭취량을 따로 꼭 챙겨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습관은 바로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리하면 안 된다며 활동량을 줄이곤 하시는데 적절한 움직임이야말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거창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혀서 걷는 것이 심폐 기능과 하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벽에 기대어 하는 푸시업처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령이 없다면 물병이나 작은 책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근육은 단백질이라는 재료와 물이라는 윤활유, 그리고 적절한 움직임이라는 자극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탱해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볼까요? 자, 이제 단백질과 물,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은 이 세 가지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가 튼튼해야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들이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몸이 충분히 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바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부족하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뒤척이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회복하고 근육을 포함한 모든 세포를 재생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생성을 돕습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을 늘리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잠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과식을 유발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노력을 해보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등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숙면은 단순히 몸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맑은 정신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앞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은 근육의 기능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연들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달걀 노른자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의 핵심이죠.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 외에도 뼈째 먹는 생선,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인데 시금치, 아몬드, 검은 콩 등에 풍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무지개색 채소와 과일을 매일 챙겨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보라색 가지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공급해 줍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고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 요리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기름인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것도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근육 건강을 넘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이 모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잃어가는 근육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죠. 매끼 식사 때마다 고기, 생선, 콩류, 계란, 유제품 등 다양한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고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기억하실 겁니다. 물은 갈증이 나지 않아도 꾸준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고 자극하여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꾸준한 움직임의 힘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걷거나 간단한 맨몸 운동을 통해 몸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제대로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과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기능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까지 다루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마치 잘 지어진 집의 튼튼한 기초와 기둥, 그리고 아름다운 실내 장식과 같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우리 몸이라는 집은 온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수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솟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얼마든지 건강하고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궁금증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